그러므로 이제 송순태 시인의 시 지우개를 인용하여 말한다면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한 것은 아니며 출렁인다고 해서 다 부질없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과 슬픔으로 허물어진 상처들로 가득 찬 잘못 살아온 세월을 지우고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을 시작해라. 종종 자기 혐오에 빠져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 메일을 받는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다. 이런 독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답장하곤 하였다.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제3자 입장에서 살펴봐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자고 치자.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칼로 찔러 죽이겠냐?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가져라.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정신병원에 갇힌 베로니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그 육체의 주인이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라. 삶이 절망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며 아무게 쌓여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이미 물려받은 혹은 물려받을 것이 많거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장사나 사업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삶에 분노할 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천재 앞에서 주눅 들지 말라. 가스보일러에 사용되는 환풍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종업원 50여 명의 중소업체 파워텍. 이 회사가 2000년 1월 리타워 인베스트먼트사의 경영권이 넘어갔다. 리타워 인베스트먼트사의 회장은 불과 31살인 미국계 한인 최유신 회장.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자딘 플레밍 증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업무를 담당하자 스미스 바니 은행 한국 지사를 거쳤으며 98년에 하버드 후배들을 긁어 모아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경제계 유명 인사다. 최 회장은 파워텍의 경영권을 넘겨받자마자 그 회사를 아시아 지역 인터넷 벤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투자회사 리 타워텍으로 탈바꿈한다고 발표했고 리 타워텍은 현금 투자는 거의 없이 주식 수합을 통해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주회사로 변신했다.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해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해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5살 때 10만짜리까지 암산해 수학 신동이란 소리를 들었다. 초등학생 때 아파트 평당 가격을 계산했다. 삼수를 하던 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평당 1000만원까지 폭등하자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평당 600만원으로 하락했고 IMF가 닥치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아파트를 600만원에 처분한 부모님은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2191%, 2057%, 99년 4월 15일 1, 2회 한화증권 주최 사이버 투자 대회 대학 부분에서 그가 올린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1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사이버 매매를 통한 실전 투자를 해 2억 여원을 660만원을 투자해 1억 4천여만원을 벌었다.
지난 1월 증권 사이트 세르파 주최 밀레니엄 증권 수익률 게임에서는 1,000만원을 모의 투자해 1823%의 수익률을 올렸다. 대학생이 된 뒤 수학 강사 자리를 얻어 1년여 만에 1,000만원의 시드머니를 마련했을 때 공모주를 중심으로 투자했다. 1,000만원은 3년 만에 무려 1억 5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IMF가 닥쳤다. 결국 98년 1월에 2천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1년의 시간이 흐르자 베팅을 하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 시드 중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하나증권에서 실시한 투자대회였다. 세 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반도 2억 5천만원. 주식에 필요한 공부는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제신문을 즐겨봤지만 TV는 거의 보지 않았다. 지금도 신문에 경제면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본다. 그의 취미는 주식 투자, 일이 아니라 취미로 주식 투자를 즐기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원천이라고 한다. 당신은 이런 기사를 보면 무엇을 느끼나? 나는 이 친구 정말 돈 버는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물론 나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벌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왕 에디슨의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괴테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범죄들도 죽어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에서조차 천재를 타고난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살리에르, 그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는 모차르트.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나 역시 천재들을 보면 언제나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낀다.